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죠. 다우는 0.32%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05% 상승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우는 이전 고점 부분을 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계속 맴도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제 열흘이 있으면 8월 1일이 다가오는데요. 이 8월 1일은 아시겠지만 관세 유예가 끝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EU가 무역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 부분이 미국 시장을 혼조세로 마감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EU의 모든 협상 품목에 대해서 최소 15%에서 30% 정도 관세를 요구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8월 1일까지 관세 회복이 없으면 30%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30% 관세가 협상용이다라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그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상하더라도 10% 이상의 상호 관세가 고려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석도 됩니다. 근데 이제 EU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협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시장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미국에서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도 8월 1일 이후는 유예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예가 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일 주고 25일 정도 주는가요? 한 30일 정도 주는데, 제가 볼 때 두 번 나눠서 주는 거로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세 협상을 통보해놓고 끝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협상 마무리가 다 돼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 국가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 1일이 되면 탁구가 돼서 또 한 달을 더 유예할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일하고 50일 했다가 25일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100일을 25일로 두 번 나눈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50일 안 주고 25일 두 번 나눠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세로 인해서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 정부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달 말일, 그러니까 7월 29일부터 30일 날 FMC 회의가 있어요. 이 FMC 회의 때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연준 위원이 된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미셸 보우만 두 명이 있어요. 이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사람이 7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25bp 정도는 내려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미룰 만한 실질적 이유가 없다라는 게 그가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연준은 지표의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현재 상황의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관세가 모두 적용돼서, 그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결과 나오는 걸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가 뭐 트럼프가 자기를 임명했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하는 쪽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를 혼자서 언급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지표로 경기 침체가 온다든가 하면은 늦거든요. 미리 하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미룰 만한 실적 이유가 없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표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을 두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봐야 되고, 또 미 기업들이 관세 문제로 해서 재고를 많이 쌓아놨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57%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50%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7%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연말 전에는 한 번 할 거라고 봅니다. 한 번에 두 번 정도 할 거라고 보지만, 지금은 연준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관세의 영향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그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시간대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됐는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61.8 정도 나왔습니다. 이전에 60이 나왔는데요. 그보다 1포인트 정도 더 올라온 상황입니다.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닝 시즌의 부분, 이게 이제 시장에서 화두인데요. 어닝 시즌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S&P 500 기준으로 약 12%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2분기가 아주 좋은 실적이 나와서 5% 정도 상승을 시장을 좀 받쳐주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부터는 테슬라가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트럼프와 계속 싸움 중인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한번 봐야 되겠죠. 테슬라도 실적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와의 관계가 소원해도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뭐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전 고점 안에서 뱅뱅뱅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돌파해놓고 찔끔찔끔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가 요즘 이 추세선을 벗어났고요. 박스권을 1차 벗어났고, 그 다음 5일선이 60일선 골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계속 올라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해지시킬 바쁘거나, 아니면 박스권을 줘서 박스 하단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볼 거다. 여전히 그 모습을 봐야 되고요. 1393원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1400원이 코앞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원달러가 올랐어서 주가가 오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언제 연동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한 2원 정도 하락을 해서 1391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본장에 1393원보다는 낮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8만전자 오나? 라는 어떤 뭐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요즘 보시면 4일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일단 연중 최고치가 67,800원까지 찍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저점이 통과 중이다, 뭐 실적도 바닥을 통과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개인들이 비투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매수를 했잖아요.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50%대 회복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투가 늘었다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개별 종목이든 전체적인 비투가 들면 주가가 더 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개미가 많은데 비투는 또 개인으로 하이닉스로 몰리고는 뭐 그런 흐름도 있다고 합니다. 26만 명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 이상으로 뭐 시장이 이 삼성전자 전환됐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이닉스의 신용 잔고는 약 30%가 늘었다는 거,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얘기했죠. 정배열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오너 리스크도 해결됐고요. 그렇죠? 삼성물산 문제도 해결됐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HBM에 대한 문제도, HBM에도 브로드컴에서 일단 삼성전자 공급을 받기로 했고, 또 H20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에도 삼성전자가 들어간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다른 종목들이 못 가면서 주가가 박스권에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박스권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에 대한 의미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금투세가 통과되고 다 했는데 뭐 증권거래소 도입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는 그 얘기도 나왔어요. 대주주 요건 뭐 낮추는 거. 우리나라는 잘못됐습니다. 시장에 간데 꼭 초를 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무시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국내장은 작년에 못 갔던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박스권은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오늘 위클리 만기인데요. 위클리 만기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